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3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 2번은 30초 안에 밑줄근 이 시대. 연천 전공리 이미 끝났어요. 공연단, 구석기의 유적지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주목도끼와 찍게, 웰컴구 동막계,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정답은 웰컴구 동막계, 동막. 끝났네요. 자, 민문이 토기, 이른 민문이 토기는 신석기,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 제 암기 코드에 없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청동기고요. 가락바퀴, 농삼실라라 신석기입니다. 명도전, 반량전 하나 더 있죠. 오수전까지. 오명반 다 어디 나라 화폐다? 중국 화폐다. 철새에 중독되다. 철기. 철제농기구 철기. 정답 5번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준왕 나오는 거 보니까 고조선이네요. 준왕은 부왕 아들이죠. 부왕준왕. 부왕준왕. 고조선이고요. 밑에 내용 보니까 왕검성 고조선, 그리고 위만이 빼앗아서 왕위를 찬탈해서 이어진 위만의 조선의 마지막 수도가 바로 왕검성이죠. 마지막 왕은 우거왕이죠. 우거왕. 바로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끝까지. 요건 이제 말기의 이야기고, 요건 이제 단군이 건국한 조선에서 이어진 부왕준왕 그때 일입니다. 자, 위만이 연해서 망명을 하죠.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서 준왕 밑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배신하고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해서 위만의 조선이 이어지니까 정확히 요 사이 시기죠. 1번입니다. 자, 이사부가 우산국 복속했다.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우. 지증왕 때 신라의 이야기. 온조가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였다. 온조 백제 시조죠. 백제는 한공부입니다. 한공부했다. 한성, 공주, 부여로 도읍을 천도한다. 첫 번째 도읍이 바로 위례성, 한성입니다. 관구검이 환도성을 침략하여 함락했다. 고구려의 왕 다 알지는 말자. 이것만은 기억하자. 천동미원, 소광장, 양유보. 여기까지만. 천, 고국 천왕, 동, 동천왕, 미, 미천왕, 원, 고국 원왕, 소, 수림왕, 광, 개토대왕, 장, 수왕, 영, 양왕, 영유왕, 보장왕, 고구려를 보장하지 못한 보장왕이 마지막 왕이다까지 요 정도만 알아두자. 관구검이 환도성을 침략하여 함락했다. 그래서 동쪽으로 천도했다. 동천왕입니다. 물론 그 동천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미천왕 이름은 미천하지만 절대 미천하지 않다. 오히려 아름답다. 미천왕. 미대낙서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미대낙서. 대박 낭낭 추출 서안평 점령 미천왕입니다. 서안평 공격. 3번 가국가의 문화유산. 아시아 태평양 경제 에이펙 정상회의. 요거 이제 경주죠. 경주. 당연히 신라일 테고요.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이 뭐예요? 금관총의 금관, 황남대총의 금관입니다. 신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끝났네요. 천마총의 천마도입니다. 요거 벽화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마도. 말 안장 이렇게 흙 튀지 말라고 한 거 장리라고 하죠. 천마도 신라.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백제 금동대학로 부여에서 발견된 요거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요게 어디에 영향을 줘요? 요 밑 뒤에 광배로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발해 이불병좌상에 영향을 준다. 요거 가야의 철가 보시고요. 요거 발해의 석등입니다. 석등, 발해의 석등하고 그 신라의 승탑하고 어떻게 구분하자고요? 석등은 상당히 좀 날씬하고 길어요. 승탑은 약간 짧고 둥글어요. 이렇게 약간 이 부피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요건 석등이에요. 정확하게 발해 겁니다. 4번 가다 지역. 자, 풍납토성 석촌동 그 부분 대표적인 백제 한성시대 유물이죠. 백제는 한공부했다. 한성에서 공주로, 그리고 나중에 부여로. 웅진, 여기 사비. 요 한성 위례성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 이제 한성. 요 공주로 간 거죠. 공산성 공주고요. 무령왕릉 웅진 백제 시대 대표적인 왕이고. 자, 다시 옮긴다. 성왕 때 부여로 옮기죠. 여기 사비 부소산성 부여에 있고요. 능산리 고분군 부는 공성이죠. 부여는 능산리, 공주는 송산리. 여기 뭐 안 써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 나, 다. 백제가 도읍을 옮긴 순서대로 여행을 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고구려에서 남한 원조가 도읍으로 삼 이게 바로 위례성 한성이죠. 맞죠? 대표적인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들이고요. 문주왕 때 계로왕이 괴롭게 전사하면서 문주에게 야 밑으로 내려가 해서 문주왕 때 공주로 천도하죠. 웅진으로 천도하죠. 정확히 공산성 공주 맞아요. 맞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이거 무령왕릉이죠. 네. 무령왕릉이 바로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만든 벽돌 무덤이니까 맞고, 왕궁리 5층 석탑 요거 함정이죠. 요거 익산에 있어요. 익산에. 네. 다 여기 부여죠. 아니죠. 아닙니다. 익산은 뭘 기억하자? 백회무익, 무왕이 익산을 좋아했고요. 무미 건조하다, 미륵사지 석탑이 있다.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백회무익, 무미 건조. 요 익산. 부여 아닙니다. 정답이고요. 백제 금동대학로 어디서 출토됐대?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됐죠? 정확히 다 부여 맞습니다. 부여. 정답은 4번이에요. 어이구, 3점이나 줬습니다. 요게 함정이니까. 왕궁리 5층 석탑 앞에 익산을 넣어서 항상 공부를 하세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이응. 5번. 밑줄근 나라의 경제 상황. 구등이 있다. 요걸로도 금방 하죠. 예, 고구려죠. 고구려. 예, 구등. 9관등이 있는 나라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경제 상황으로. 혹시 이걸 잘 모르겠으면 뒤에 좀 더 읽어보면 욕살, 철혁은지. 예. 거친 관리의 이름은 다 고구려다.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사자, 조이, 선인 다 고구려. 반면에 고조선은 점잖다, 상, 대부, 장군. 자, 철혁은지까지 나왔죠. 자, 고구려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거. 동시전 이거 어떻게 외워요?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우 해도 되고 요것만 따로 빼서 지동시, 지증왕, 신라입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장군. 약탈문화, 약탈경제 고구려죠. 예. 정복전쟁을 통해서. 고구려에서 특별한 경제 상황, 부경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특별한 지방학교, 경당도 고구려입니다. 금속학패인 건원중보. 자, 이건 이제 성종 때 암기 코드 안에 안 넣어놨어요. 감목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사이즈는 거의 28이다 해서 안 넣어놨지만 요건 따로 하자. 건성 만들었다. 고려 최초의 화폐 철전인 건원중보. 건성 성종 때입니다. 고려 성종 때. 고려예요. 잘 사용 안 했던 철전 건원중보. 솔빈부의 말은 어떻게 외워요? 발솔말 리을 발입니다. 발솔말. 좌간대식기 요거 잘 안 나와요. 아주 처음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요거 백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국가가 백성에게 뭘 빌려주고 이자나 뭐 이런 내용들을 적은 좌간대식기라는 거, 곡물 대여에 대한 영수증 같은 거죠. 요거 백제다. 그래도 기출의 선지로 등장했으면 참고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촐락문서 여기서 벌써 민정문서, 촐락문서, 통일신라죠. 통신. 서신함시. 동시전은 지동시니까 지중왕 때, 그리고 통일 후에 서신함시가 더 설치됐다. 신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죠. 뭐. 울산항. 신라의 무역항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경주, 수도 경주 바로 옆에 있는 울산항, 그리고 당항성, 또 하나 뭐죠? 영암, 전남의 영암. 그리고 한국까지는 아니지만 군진으로 설치했지만 거기서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된 곳 바로 장보고의 청해진까지. 정답은 5번입니다. 상평창, 의창, 상평창, 의상 사이즈, 성종, 고려 성종의 의상, 고려입니다. 은병 다른 말로 뭐 활구. 고려 숙종은 뭘 좋아하셔요? 활해삼, 활구, 해동통보, 삼한통보, 고려. 진대법은 천대받는 사람을 도와준다. 고국천왕, 고구려. 덩이새 수출을 통해서 낭낭외하고 교육했던 나라 삼한중의 변환이죠. 정답 5번입니다. 7번 다음 자료. 당이 장손사를 병사행을 보면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허물었다. 봄이열에 부여성에서 천리남짓에 걸쳐서 장성을 쌓았다. 이게 천리장성이죠.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인데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예요? 영유왕 때 연개소문입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책임자로 갔다가 본인을 팽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오히려 먼저 치죠. 그게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인데 이 연개소문의 정변 같은 것은 연도를 좀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김춘추의 사위가 죽었던 642 백제가 윤충을 시켜서 의자왕이 윤충을 시켜서 대야성을 함락했던 그 사건 642년에 일어났다. 왜? 대야성의 성주가 바로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었고 그 아내 김춘추의 딸이죠. 고타소까지 세상을 떠나니까 그거에 열받아서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연개소문에게 보장왕에게 동맹을 요청하지만 퇴짜 맞고 감금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서 다시 2판, 4판, 6사판 648년에 당나라에 가서 동맹을 체결한다. 그게 나당동맹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요 642년에 아래에서는 대야성에 함락됐고요. 김춘추의 사위가 죽었다. 642에 위에서 고구려에서는 바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요. 바로 그래서 요게 그 시기입니다. 연개소문이 정변 일으키고 결국 좀 있다가 장성까지 다 쌓았다. 그 시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요 근처에 7세기 중반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 요거 연도 하나 두시면 좋. 왕으로도 영양왕 때고요. 영양왕 때고 살 수 있니? 살 수 있니? 612. 612년 그 전이죠. 아니고요.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쳤다. 이 고구려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죠.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딱 그 시기 400년 딱 떨어지는 400년에 뇌물마립간이 요청을 해서 광개토대왕이 오만에 기병을 보냈다. 400년입니다. 전이고요. 김무력이 관산성에서 백제군 관산성 전투 누구 진흥왕하고 성왕이 같이 협력해서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확보해서 나눠 갖기로 했는데 배신했다. 열받은 성왕 관산 쪽으로 가다가 구천에서 아웃되죠. 바로 성왕과 진흥왕은 몇 세기 왕이에요? 6세기죠. 훨씬 전입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맞죠? 예, 맞죠. 연개소문이 정변을 장악. 642년 요게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로 갔다가 결국 정변을 일으키고 영유를 패하고 보장왕을 세웠던 사람 연개소문. 이 정도. 자,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왕이 백제가 평양성 공격하고 고구려 왕이 전사한 거 딱 한 사람이에요. 원통하게 죽었죠.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 누구 때? 백제의 전성기인 근초구왕이 고국원왕을 아웃시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초구왕. 근초구왕은 백제 전성기니까 4세기 완전 전이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선지들이 너무 좋습니다. 각 선지들을 다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가국가. 자, 요 지도 꼭 알아두시를. 이게 너무 쉽다 그랬죠. 거란하고 교역한 길 거란도, 일본하고 간 거 일본도, 신라하고 신라도. 요것만 영주도 조공도만 당하고 발해가 교역한 길이 영주도 조공도다. 요것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자고 했잖아요. 발해입니다. 발해. 왜 칠지도를 보낸 건 백제죠. 백제가 보낸 거죠. 칠지도 이 7개의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또 꼭대기까지 7개. 구서당 십정 간만에 신문을 보니 구구국 할 때 구. 서당 십정 신문왕 신라. 광평성은 빛난다. 머리가 빛나는 사람 누구? 궁예가 세운 후 고구려. 궁예 때 광평성이 설치됩니다. 후국을 건국한 궁예가 그 후에 세운 거예요. 최고 정책이고 광자를 꼭 기억하자.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 시옷 삼한. 정답은 요거 5번. 표적 관리하는 주요 문서 작성 문적원. 어떻게 외운다? 문벌에서 그걸 벌을 이렇게 바꾸면 문적원은 발입니다. 숙적 서적포는 고려 숙종. 요거는 고려. 요거 두 개 헷갈려요. 잘 구분해 주십시오. 9번 가인물. 나는 지금 경주 포속정제 삼국사기에 하면 경혜왕이 연애를 벌이다가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후삼국 통일 과정의 시작이 바로 이거죠. 제가 여러분께 강조할 때 공고헌신일, 공고의 공업고등학교에 헌칠하고 새로운 1학년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 이 공산전투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경혜왕이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해하려 하자 SOS를 칩니다. 고려에다가. 그런데 그 고려의 왕건이 도착하기 전에 죽는 거예요. 경혜왕은. 네. 그래서 요게 처음 시작이고요. 경혜왕을 자살하게 하고 경순왕을 세우고 돌아가던 길에 후백제 견훤이 어디서? 공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전투예요. 대구 팔공산. 거기서 왕건과 붙었는데 거기서 왕건이 크게 패하죠. 목숨은 건진다. 누구 때문에? 신순겸이라는 충신 때문에.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래서 공건신. 자, 가인물에 대한 성. 가에 대해 더 알려줄래? 이 가가 누구예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을 말하는 겁니다. 견훤. 공산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잖아요. 공산 여기선 이기고 고창전투에선 대패하는 거죠. 그래서 견훤이 나중에 투항한다.
자, 훈요 10조 태조 왕건의 흑역사는 정북서에만 1011개 있는데 그중 최고 사기 결훈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메시지 태조 왕건입니다.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됐다. 경혜왕을 패하고 경순왕을 올린 다음에 신라가 지속이 됐는데 결국 이때 공고헌신을 신라가 항복했을 때 이때 왕이 바로 경순왕이고요. 왕건은 경순왕을 그래 고맙다 너 그 대신 사심관해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한 거죠. 경순왕 김부입니다.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무미건조 백해무익 익산을 사량한 무왕입니다. 백제 무왕 무미건조.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서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가 뭐예요? 후백제. 바로 견훤의 이야기입니다. 견훤에서 그 새로운 제가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렸었죠. 예, 그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것 중에 오후엔 완전 헌해. 오후엔 완전 헌해. 오후에 완전 헌해. 오후 완전 헌해. 오후에 나가면 헌하잖아요. 자, 5월과 후당의 사신을 파견했고요. 완산주를 도읍으로 해서 그 완산주는 현재 어디냐? 전주다. 누가? 견훤이. 오후엔 완전 헌해. 완산주, 후백제, 견훤. 정답입니다. 자, 광평성 엄청 많이 나오죠? 빛광, 궁예입니다. 머리가 빛나는 궁예. 10번. 다음 왕의 제2기간. 와우! 목에서 끝났어요. 목. 예. 그리고 흑창은 왕건의 흑역사니까 태조 왕건이고, 의창은 성종의 의상 사이즈니까 의창 성종. 감목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다 성종입니다. 게다가 감목향 할 때 요 감은 국자감이죠. 여기까지 모르더라도 고려의 성종 시기에 있었던 일은 거의 28이다. 의상 사이즈 28조, 시무 28조, 최승로 성종 때 성승이다 이렇게도 하자고 그랬죠. 성종이니까 시옷 최승로다. 관악을 양현고 뭐예요? 고려 예종은 7현보청이죠. 7개의 줄이 있는 보청기를 꼈다. 7현보청 할 때 양현고 장학재단 예종이고요. 고려. 광덕준풍. 광종은 과거에 광풍검을 지닌 광풍연호예요. 광종 때 연호. 주전도검을 설치하자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고려 숙정은 활해삼을 좋아하셔. 활해 해동통보. 활구 해동통보, 삼한통보, 활해삼 숙종. 정계와 계백요소, 이 정자. 태조 왕건의 흑역사는 정북서에만 정계와 계백요소 태조 왕건. 그러니까 고려의 4대 천왕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 요 네 왕은 제가 만든 그 암기 코드를 한 3-4번만 연습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11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자, 가가 무엇인지 볼까요? 이 절은 초조대장경 나오면 당연히 거란이죠. 거란의 침입으로 못하네요. 현종이 피란을 가고 개경이 함락되자 부처의 힘으로 나를. 자, 거란의 침입,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윤관을 보내서 동북구성을 개척한 거. 이건 여진이죠. 여진 대비 특수군이 뭐예요? 별무반이고요. 이 별무반은 별무반숙 숙종 때 만들어졌고, 문수계인 그 다음 왕인 예종 때 윤관이 그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개척합니다. 이건 여진입니다. 화통도감, 화포, 포, 진포대첩, 화포, 최무선, 이황, 이성계는 황산대첩, 최영은 홍산대첩. 다 뭐예요? 고려 말에 왜구의 침입에 대항한 전투들이죠. 광군 기억. 광군이니까 거란이에요. 거란 대비 특수군, 광군 언제? 정종 때. 고려 초 정종 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했다.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최경주 선수와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골퍼 위창수 선수를 생각하자 박위가 창왕 때 수시마를 정벌했다. 왜구 토벌이죠. 철령이 설치 명이 설치하려고 하자 그것에 반발해서 요동정벌을 추진. 이건 명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를 보냈지만 이성계는 13세처럼 팔팔했다. 1388년에 유탄합니다.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 그래서 우왕 몰아내고 창왕 세우고 공양왕으로 우왕 패하고 창왕 세운 다음에 영양왕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려는 끝이 나고 새나라 조선이 건국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가의 침입.
진도 용장성 나오면 삼별초죠. 예, 삼별초 이미 나와 있는데요. 삼별초는 바로 몽골의 침입에 끝까지 대항했던,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굴복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강화에 남아서 계속 항전했고요. 내려가서 진도로 옮겼다가 나중에 제주까지 가서, 항파두리까지 가서 항쟁을 했던 삼별초는 바로 몽골의 침입에 대항한 군사죠. 자, 몽골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 뭐냐? 윤관, 계속 나오네요. 윤관 동북구성 여진이고요.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이건 조선의 이야기죠.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 선생의 건의로 오군영의 첫 번째 맏형인 훈련도감이 설치됩니다. 이건 왜? 일본에 대한, 더군다나 고려도 아니고 조선이고요. 박이로 하여금 수시마, 이거 위창수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박이가 창왕 때 수시마, 왜구. 고려는 맞지만 이건 왜구다. 서해를 파견하여 소선영과 외교단 밥. 이게 바로 거란에 대한, 이거는 이제 몽골이니까 아니네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우리 조상인 서희 선생이 가서 입으로만, 피 한 방울 안 내고 입으로만 강동 6주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란의 1차 침입 때 일입니다. 왕으로 따지면 성종 때고요. 자, 정답은 5번이네요. 몽골 침입에 대비하려고 부처의 힘으로 그걸 대비하겠다,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8만 대장경을 간행한 거, 바로 몽골 침입과 관련된 거죠. 거란은 초조대장경, 몽골은 제조대장경 혹은 8만 대장경 혹은 고려대장경,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8만 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고요. 그것을 보관하는 곳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입니다. 네. 13번 가왕의 제위기간, 험난한 피란길, 거란이, 강조의 정변, 2차죠. 2차 침입의 이유죠. 강감찬이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해. 이거 현종입니다. 현종. 네. 현종 때 거란 2차, 3차 침입 두 번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피나가요? 나주까지 피나요. 나주까지. 요거까지 기억해야 돼요. 지역까지. 옳은 것은 만부교. 와우! 왕건의 흑역사는 정북서의 이게 바로 만부교. 거란이 잘 지내보자 그러고 사신과 낙타를 보냈는데 만부교에다가 낙타 묶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든 사건,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첫 번째 왕인. 초조대장경의 조판이 시작되다, 이거죠. 거란의 2차, 3차 진입을 끝낸 다음에, 잘 막아낸 다음에 이제 부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보자 초조대장경의 조판을 시작한 건 현종 때입니다. 사신 저고요, 저고려하고 저고요가 피살되면서 몽골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몽골 사신이거든요. 요거는 바로 무신집권기가 되겠죠. 무신집권기. 이때는 저희가 왕보다는 그 무신 집권자들을 많이 알잖아요. 바로 최우 집권기 근처입니다. 최우 집권기 전후에서. 그래서 저고요가 피살돼서 1차 침입 때 박서가 잘 막아는 냈지만 하여튼 돌아가자, 그때부터 최우가 강화로 천도해서 본격적인 대몽 항쟁을 준비한다가 바로 이 몽골 침입의 순서잖아요. 자, 이건 아니고. 공주 명학소, 망이망소, 마찬가지. 무신집권기인데 반무신 하층민의 봉기 대표가 망이망. 보조망이 미심저견 할 때 망소이 바로 보조망, 요 무신집권기 당연히 아니고요.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도감을 다시 재설치해서 땅과 백성을 제자리 잡게 해줬다. 누구?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신성한 유엔에서 반기문 총정에게 감동했다 할 때 감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죠. 이건 공민왕, 고려 말기의 일이다. 정답은 2번 초조대장경 조판입니다. 자, 가군사조직, 적외선 차례표, 우별초,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별초 합해서 삼별초죠. 삼별초입니다.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에 남아서 끝까지 대몽항쟁을 벌이겠다 했다가 밑으로 이동하죠. 진도로 옮기고 다시 제주까지 가서, 항파두리까지 가서 몽골에 대항한 부대가 바로 삼별초입니다.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 이거 뭐 특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부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조선 때 어영청 정도가 북벌을 위해서 어영청을 강화하잖아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고요. 조선이고요.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일본 원정에 참여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개경으로 환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몽 항쟁을 했기 때문에 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삼별초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면 굳이 말하자면 고려 관군이겠죠. 고려 관군. 자, 신기신보 항마. 여기 뭐예요? 여기 바로 여진 대비 특수군인 별무반입니다. 별무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기군.
여진족이 하도 말 타고 너무나 힘들게 한다. 우리도 기병이 있어야 된다. 바로 신기군이고요. 원래 있는 보병, 신보군에다가 승병으로 구성된 항마군까지 합해서 별무반입니다. 언제? 별무반은 별무반숙, 고려 숙종 때입니다. 자, 응양군, 용호군. 자, 김응용 감독,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옛날 해태 타이거즈의 왕조를 이어갔던 아주 명감독이 계시죠. 김응용, 응용, 응양군, 용호군, 2군 6위의 2군입니다. 2군. 고려의 중앙군 2군 6위, 바로 2군 고려 중앙군이에요. 국왕 친위부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3점짜리 어려운 문제네요. 자, 요거는 고려시대의 북방민족이었던 여진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진족이 북쪽에서 너무 막 말 타고 괴롭히니까 고려 중기에 문수계인, 고려 중기에 이렇게 3왕 정도, 4왕 정도는 꼭 기억하자 그랬죠. 요 문수계인 중에 요 숙종 때 윤관이 건의를 해요. 이거 말 타는 거 이거 여진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도 기병이 필요합니다. 해서 만든 여진 대비 특수군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별무반이죠. 별무반숙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숙종 때 별무반, 신기, 신보, 항마 이렇게 3개. 그래서 이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이 여진을 치고요. 그쪽에다가 동북구성을 설치한 건 예종 때예요. 요 예종 때 동북구성을 설치합니다. 동북구성을. 그랬는데 이게 동북구성이 좀 위에 있어서 관리도 좀 힘들고 자꾸 여진이 계속 찝적대고 돌려달라 그래서 결국은 예종 때 돌려줘요. 근데 문제는 돌려줬는데 그때부터 여진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나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막 금국이 돼요. 금나라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려줄 정도로 우리가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요. 전세가. 그래서 형제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제 인종 때 대표 외척이 바로 이자겸이잖아요. 이자겸과 같은 기득권 세력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금에 사대할 것을 받아들이는데 결국 이자겸의 난이 실패하면서 이제 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 세력은 계속 그걸 유지할 때 진보적인 세력 바로 묘청과 정지상 같은 사람들이 서경으로 천도하고 개경은 이제 쇠했으니 금국도 정벌합시다. 칭제권원 주장하고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고요. 근데 이게 결국 개경 세력에 의해서, 개경파에 의해서,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지 않습니까? 요 순서예요. 인종 때는 이렇게 이자겸의 난, 묘청 정지상의 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지금 윤관 나오죠. 윤관이 여진인포로 요 영주복주, 요게 동북구성 얘기하는 거예요. 동북구성 쌓은 거. 그러니까 예종 때죠. 예종 때. 요때. 그랬는데 금이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형제 관계를 맺자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바로 인종 때입니다. 요 인종. 굳이 따지자면 인종 초기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인종 후기에 정지상, 묘청 등이 대동강의 상속이 평양으로 옮깁시다 했지만 결국 김부식에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다. 이게 인종 말 쪽, 인종 후기 쪽이죠. 그래서 꼭 순서대로 하자면 나, 가, 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암기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풀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 3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모자란 분들은 개념서 다이어트 하는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가국가 은진미륵. 이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죠. 이거 누구 때 세웠어요? 광종 때. 고려의 문화유산입니다. 요건 아주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뭔가 이게 균형이 안 맞긴 합니다만 되게 거대한 불상이죠. 고려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거죠. 10층이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아니에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왜 10이에요? 원의 영향을 받았어. 근데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게 뭐예요?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누구? 세조. 굳이 유치한 공부법이긴 합니다만 오래됐잖아요. 이게 껌이에요. 흙이. 요 원각사지 10층 좀 하얘. 요 백탑. 자, 1번은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인 백해무익 무미건조 바로 무왕 때. 백제 무왕 때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그 유명한 불국사 3층 석탑이죠. 다른 말로 석가탑, 또 다른 말로 무영탑.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탑, 무영탑, 석가탑.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보수 과정에서 뭐가 발견돼요?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인 샘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다. 2번은
석가탑입니다. 3번 아까 말씀드린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탑이니까 정답이고요. 자, 4번 요 아래에 아치 모양의 입구가 있다. 요게 특징이죠. 바로 중요한 발해의 영광탑입니다. 전탑이고요. 그리고 요거 선덕여왕, 신라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여왕이니까 황색 분첩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황분첨, 황룡사 구축목탑, 자장, 중국 음식 스님이 건의한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죠. 그리고 황분첨, 첨성대까지. 그건 신라 선덕여왕이다. 정답은 3번. 17번 다음 가상 인터뷰. 최근에 여공패설 나오면 바로 이재현이죠. 자, 이재현 관련해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암기 코드 하나. 이제 만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만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자, 이재현은 만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고요. 여공패설 사략이라는 저서가 있다 하면 이재현은 끝납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정답 뭐예요? 바로 만권당에서 조맹부 요수 등의 원나라 문인들과 교류했다가 정답이죠. 이거 뭐 3점씩이나 주셨는데 너무 쉽게 풀리죠. 이제 만원의 역사. 불시잡변 정도전. 정해결사, 정해쌍수, 도노점수, 수선사결사, 진울은 수수수. 진울이고요. 청방인문표. 이거 오답선지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청한다 뭐를 석방을 누구를 김인문을 석방해달라고 쓴 외교문서 바로 강수라는 문장가가 쓴 문무왕 때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이 당의 인질로 잡혀있다. 석방해달라. 청방인문표. 강수입니다. 신라. 고구려 개성의식 동명왕편 이규보죠. 고구려 이규보. 서사시 형태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죠. 이규보. 정답 5번입니다. 18번 서술형평가의 답안으로 아래 인물 응방 뭐예요? 매 길러가지고 원에다가 보내는 거죠. 네. 원간섭기 대표적인 몽고러 기철 대표적인 권문세조. 동생이 누구예요? 기황후죠. 네. 자기 누이 동생이 원나라의 황후가 됐으니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온갖 부패와 막 전부 다 원간섭기. 그리고 여기서 충렬왕, 충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는 왕의 이름들 다 원간섭기 키워드입니다. 자, 아래 인물들에서 사회 모습 뭡니까? 왕조 교체에 의한 정감록 조선 후기죠. 그 희한한 경제, 희한한 사회 현상 웬만하면 다 조선 후기예요.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의천이 이제 천이니까 천태종이고요. 의천은 누구예요? 바로 고려 숙종의 동생입니다. 숙종의 동생. 문종의 아들이고요. 왕족이에요. 그리고 고려시대 중기에 해당되는 얘기. 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 이거죠. 예. 원나라 헤어스타일 그리고 원나라 의복 바로 호복이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망이망소이 여러분 보조망이 미심적인 무신집권기의 반무신 봉기 중에 하층민의 봉기입니다. 상민층이 납속 예. 곡식을 주면 벼슬을 줘요. 납속책. 그리고 공명첩, 공명, 빌공, 이름명. 이름이 비어있는 그런 임명장 같은 걸 줘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양반이 되는 거죠.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정답 3번. 19번. 가에 해당되는 조선 왕실의 신이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곳 어디죠?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입니다. 대한제국 황제와 황후의 신이 합해서 다 49위를 모셨다. 자, 요게 사진 문제일까요? 아, 그러네요. 요 종묘는 알아둬야 됩니다. 요런 사진. 딱 봐도 탁 넓고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최근에 또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종묘 여기고요. 요거 경복궁의 향원정인데 뭐 이게 문제로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는 향원정. 요거 이제 덕수궁이고요. 덕수궁의 정관원. 요게 창덕궁 주합루. 그리고 요게 환구단의 황궁우. 환구단은 없어졌고 황궁우만 남아있죠. 환구단. 환구단 고종황제가 황제 즉위식 한대죠. 근데 환구단 사라졌고 여기는 황궁우. 황구단은 뭘로 같이 알아두셔야죠. 원구단이라고도. 왜? 원산 총파업이 29년에 일어나서 원구단으로. 하여튼 종묘는 정확하게 사진으로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20번 가왕의 제의시기. 자, 무관오자치를 해서 쭉쭉쭉쭉 하다가 호패법을 재실시했다. 그리고 지방세 이거 뭐 어떻게 되나 함결돼 이시에는 세조입니다. 세조 때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죠. 세조는 억불 숭유 정책이 일관적으로 적용됐던 조선에서도 몇 안 되는 불교 친화적인 왕이죠. 바로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강경도감을 설치했고요. 이미 대군 시절, 수양대군 시절엔 석보상전이라는 글도 쓸 정도로 불교 친화적인 왕이 바로 세조입니다.
조선 경국전 누구예요? 정도전의 사찬법전이고요. 국조레이 조선 성종은 국악포동 국조레이 악학괴범 동이 들어가는 4개의 책 동문선,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해동 제국기까지 이건 성종입니다. 조선 성종. 부민고소금지법은 이거 잘 안 나오는 건데 세종 때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법이 바로 부민고소금지법. 참고로 알아두시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뭐예요? 호사개왕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육사에 입학했다. 호사개왕자 혼신육사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예. 호사개왕자 혼 할 때 혼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아시아 지도입니다. 중국을 이만하게 그려줘. 화의사상. 정답은 1번입니다. 호패법을 이거 재실시한 건 세조고요. 호패법을 처음 실시한 게 바로 호사개왕자 할 때 호가 호패법 처음 실시. 태종 이방원. 자, 21번. 가에 대한 조선의 대응. 그림은 북병사 장영 이일이 병견 신반도 보면 장면이 그려졌다. 조선 초에는 회유하기 위하여 이 포인트가 이거죠.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 이게 뭡니까? 여진 회유책 중에 대표인 거죠. 태종 때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 조선은 명예는 사대했고요. 여진이나 외와 같은 민족들에게는 교린 정책을, 교린은 뭐예요? 친구처럼 지내는. 잘 지낼 땐 잘 지내지만 아니면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죠. 교린 정책 중에 요게 회유책입니다. 경성과 경원. 그러니까 가는 바로 여진이고요. 여진에 대한 조선의 대응 무엇이냐? 한성에 동평관을 뒀다. 요 동평관과 북평관 쉽게 구분. 북위니까 여진이고요. 동남쪽 일본 외. 요건 외예요. 외. 두만강 일대를 개척한 육진. 사군 육진이 뭐예요? 바로 이 여진에 대한 강경책인 거죠. 사군 최윤덕, 육진 김종서. 요게 정답입니다. 세종 때 숫자대로 0부터 10으로 알자고 그랬죠. 이 중에 4하고 6에 해당되는 게 사군 육진.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최우 때. 몽골이 침입을 하자 최우 때 몽골 1차 침입 직후에 강화천도를 해서 본격적인 대몽항쟁, 몽골에 대한 대응이고요. 게다가 조선도 아니고 이건 고려입니다. 고려. 철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철령이를 설치하겠다고 한 나라가 어디예요? 명이고요. 명이 그러자 고려 우왕 때 최영과 우왕이 이성계에게 성계야 가서 쳐. 아유 저 안 되는데요. 4가지 이유 때문에 사불가론 하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그래서 갔다가 13세처럼 팔팔한 이성계 1388년에 위화도에서 유턴하죠. 그게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건 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고요. 신기신보 항마 여러 번 나왔던 바로 여진 대비 특수군 별무반인데 여진은 맞는데 조선이에요? 아니죠. 이게 고려죠. 고려. 여진이지만 조선이 아니라 고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자, 22번. 가식이다. 요 기해년, 요 기해 예송이네요. 기년복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광인, 효현, 숙경령. 바로 현종, 숙종, 경종. 요렇게 이어지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종은 중요한 게 뭡니까? 자의 대비가 상복을 얼마 입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벌어진 거 그게 예송이죠. 기갑. 그리고 숙종 때는 오래된 병 숙환이라고 그러죠. 환국입니다. 환국. 기갑, 경기갑, 환국이 이어지고 요 경종은 아주 짧은 시간 제위했지만 꼭 하나만 기억하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바로 이 당시 고변,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했는데 고자질을 한 거죠. 목호룡의 고변인데 고변하면 2개를 기억하자. 하나는 대표가 유자광이고요. 또 하나가 목호룡인데 이때 경종 때 뭐라고 고변을 하냐면 나중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하고 그 측근인 노론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합니다라고 고자질을 해요. 나중에 영조가 즉위했을 땐 목호령은 처형되죠. 바로 요거 하나 꼭 기억하자. 짧지만 경종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경종은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종 때 일어난 예송을 얘기하는 거고 가는 비어 있고요. 뒤가 뭐예요? 바로 연인군과 노련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 같구만. 왜? 성상, 요거 경종이고요. 경종을 시해하려는 자가 있다고 목호룡이 고변을 했답니다. 요게 정확히 경종. 이게 현종. 그렇다면 광인, 효연, 숙경령 아니에요? 가는 바로 숙종 때 일어난 일을 묻는 것이다. 그럼 숙종 때 일어난 대표적인 게 뭐야? 오래된 병, 숙환, 환국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경기갑,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셋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정답? 여기 있죠.
인현황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다. 우리 집 큰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형이죠. 장남. 장희빈은 남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장희빈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기사회생했다. 이게 기사환국이죠. 기사환국. 그래서 본부인인 인현황후는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다. 이게 숙종 때 일어난 기사환국이에요. 자, 인조 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한 건 인조 때죠. 네. 광인, 효현이니까 훨씬 전이고, 기축국사로 이발 등의 동인세, 정기, 영계죠. 정철이 주도해서 동인 세력을 축출한 거, 바로 기축국사 정철이 활약했던 바로 선조 때입니다. 네. 훨씬 전이고, 양재역 벽서 사건은 뭐예요? 을사사와 외척끼리 싸운 대윤과 소윤의 싸움에서 소윤이 승리해서 대윤 세력이 다 몰락을 했는데 조금 남아있다. 대윤의 잔당까지 다 없애지게 된 사건,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 바로 을사사와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명종 때죠. 훨씬 전입니다. 그 다음 붕당의 폐해를 경계, 탕평비 어떻게 외운다? 영평비 영조. 요거 뒤죠. 숙경영이니까. 정답 4번입니다. 3점 줄만한 문제고, 하지만 답은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환국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23번 가에 들어갈 장. 인제 강희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조선 전기의 회화죠. 인제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뭐예요? 고사, 높은 지위에 있는 사, 선비가 관, 볼관, 어디를 봐? 수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 내려도 요거 쉽게 풀죠. 자, 나머지는 자주 나오는 그림 선지는 아닙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2번은 자주 나오죠. 바로 신윤복의 월화정인. 달빛 아래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 월화정인이고요. 요것도 중요하죠. 5번도. 요거 조선 후기고요. 요것도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작품. 인환제색도 금강전도,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요 둘은 상당히 중요한 선지들이고 1번하고 3번은 자주 나오는 선지는 아니에요. 1번은 매화초옥도라고 조선 전기 그림이고요. 3번은 김홍도의 산수화인데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니다. 이것도 조선 후기고요. 중요한 건 고사관수도, 2번 월화정인, 5번 금강전도.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선 후기, 조선 전기, 고사관수도. 가마의 사실로 옳은 것은 산성들이 있네요. 강화산성, 북한산성, 서울 한양도성, 남한산성, 수원화성. 자, 과연 옳은 것은, 연결이 옳은 것은 강화산성, 정봉수가 후금의 침입에 맞서 싸웠다. 아니죠. 정봉수 용골산성이고요. 정봉수하고 이립은 정묘호란 때 싸웠던 장수로 딱 2명 나온다. 꼭 기억하자. 정묘호란 인조 때 용골산성입니다. 김준룡이 이끌고 적장을 사살했다. 요거 병자호란 때 병자 없고 용용 죽겠지. 업, 임경업, 백마산성, 용, 김준룡, 광교산 전투, 김상룡, 강화에서 순절. 병자호란 때 광교산이니까 북한산성 전혀 관련 없죠. 신립이 배수의 진을 쳤다? 충주죠. 충주. 배수의 진 치고 충주 탄금대 전투. 충주성인데 다가 서울 한양도성 아니죠.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로 피신을 합니다. 강화도로. 그런데 그걸 알았던 청나라 병자호란 때는 그 길을 막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못 가고 어디로 간다고? 바로 남한산성으로 가서 45일 정도 버티다가 결국 삼전도의 굴욕, 패배를 인정하잖아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한 건 어디예요? 남한산성입니다.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간 거고요. 그거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남한산성 정확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 임진왜란 때 권율이 일본군, 이건 뭐 행주산성이죠. 행주. 그런데 보기에는 수원화성, 마리아나. 수원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그쪽으로 옮기고 새로운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한 도시 수원화성입니다. 25번 다음 자료. 좌의정 최재공.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조하면 정약용만 생각하시는데 최재공도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최재공 나오면 대부분 정조로 푸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3, 3, 5 상점하고 그래서 난전 나오죠. 난전. 정조가 했던 업적 중에 신의 통공 통해서 시전상인의 금 난전권을 폐지하잖아요. 유기전 제외한. 요거 신의 통공. 아마 물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신의 상업이 공이 통하게 하라. 정조죠. 자, 그래서 정조의 업적 암기코드 있죠. 조선 정조는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네.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통. 휘 3통 중에 한 통이 바로 신의 통공입니다.
계해약조 세종이죠. 세계 광기, 이광기. 예. 세종은 계해약조, 광해군은 기유약조다. 일본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교역을 허락한 게 바로 계해약조. 계해약조에서 뭐가 중요해요? 삼포를 개항했는데 부산포, 제포, 연포. 그래서 제포와 연포가 나오면 조선 전기입니다. 후기의 그 외와의 교류를 이야기할 때는 두모포 혹은 초량회관. 요건 후기. 전기는 제포, 연포. 자, 그리고 오가작 통법은 여러 왕이 실시했어요. 세조도 하고. 그러니까 5집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요거는 세조를 비롯한 여러 조선의 왕들이 실시한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한다. 결작, 선무군관포, 어염, 선박세 다 모두 영조 때 실시했던 균역법으로 인해서 군포가 한 필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죠. 영조 때 균역법에 의한 이야기고요. 풍흉에 따라 전세를 차등부과, 풍흉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연분 구등,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땅에 따라서 전분 육등 다 둘 다 공법이죠. 언제 실시했어요? 세종입니다. 세종. 정답은 3번. 26번. 밑줄근의 인물. 제주도에 유배 갔어요. 독창적인 서체, 추사체겠죠? 세한도 결정타 나오죠. 추사 김정희. 요 세한도는 뭡니까? 그 후배 이상적에게 야 너야말로 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궁지에 처해서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너는 그렇게 나한테 안부를 묻고 청에 갔다 오면 좋은 책들을 나한테 보라고 하니 너야말로 소나무다라고 했던 세한도. 김정희에 대한 성. 김정희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북한산비, 황초령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한 사람이죠. 네. 금석과 안록을 통해서 글만 잘 쓴 게 아니라 글 해석도 잘했던 사람 추사 김정희입니다. 자, 기대승이라는 후배와 수년 동안 유교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펼쳤던 4단 7정 논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황입니다. 이황. 네. 이황과 이 구별해서 알아두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양명학 연구했고 강화도의 제자들이 학파를 형성했다. 이게 누굽니까? 정제도입니다. 정제도. 자, 그리고 청으로부터 시험력을 도입했다. 김육. 김육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동법을 충청 지방까지 확대 실시했다. 열하 일기, 수레 선박, 연암 박지원이죠. 이 외에도 허생전, 호질, 양반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7번 밑줄근 이시기. 우리 박물관 탈춤 나오면 뭐예요?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조선 후기. 탈춤 공연 뭐 여러 가지. 서민들의 삶과에만. 자, 조선 후기 봉산 탈춤 나오고 송파 산대놀이 나오죠. 다 조선 후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소리 조선 후기. 중인들도 시사에서 문학 활동을 했다. 조선 후기. 세책가 책 빌려주는 데서 한글 소설 춘향전을 빌린다. 조선 후기. 민화가 유행했다. 조선 후기. 정답은 2번. 개미자는 누구? 태종 때. 네? 태종 호사 개왕자가 혼신 육사죠. 그 개가 바로 개미자죠. 개미자. 갑인자는 세종. 세종과 태종 누가 더 갑이에요? 세종이 갑이죠. 가왕의 제의식이. 자, 세도 정치기는 순원철 3대 60여 년간 진행이 된 거죠. 순조, 헌종, 철종. 장인인 김조. 이 김조순이 대표적인 세도가의 인물인데 바로 순조의 장인입니다. 순조의 장인. 안동김씨, 김조순. 그 정도 해서 안동김씨 위해서. 순조의 장인이 김조순이다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순조는 언제냐? 저는 딱 보이는데 바로 홍경래, 우근칙 등이 봉기해서 전류. 이게 홍경래, 우근칙의 난, 홍경래의 난이잖아요. 자, 홍경래의 난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서북민 차별한 거잖아요. 평안도. 우리가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일일이 그걸 얘기해야 돼요. 18, 일일이 얘기해야 돼. 1811이고요. 그리고 웬만한 파출소나 경찰서에 홍순경은 꼭 계세요. 홍순경. 홍순경.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입니다. 정답 4번. 자, 오페르트가 남현군 묘독을 유병재병 오신척 해서 그 유병재병 오가 바로 그 오고요. 그렇게 해서 순서를 알 수도 있고 연도도 알 수 있다. 묘를 도굴 했다는 얘기는 땅을 팠다, 육지를 팠다, 1868입니다. 육지 팠다, 1868. 네. 교육을 판 건 뭐예요? 1968. 국민교육헌장 1968. 교육을 팠다, 1968. 네, 이거 박정희 정부죠. 자, 이만선이 주도하여 영남만이서. 이건 뭐예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황준원이 준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미국하고 연결하라는 얘기가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영남 지방에 유생들이 10,000명이 일어난 게 바로 명남 만인소죠. 이건 1881년의 일입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이 후고요. 1880. 이 시해가 길줄을 근거 이 시해 세조. 조선 전기. 곽재우 고경명 의병장 유명한 곽재우 홍위 장군 그리고 고경명 역시 의병장이죠. 임진왜란 때 활약했다. 선조 때 일입니다. 정답은 정확히 4번 홍순경. 홍경래라는 순조 때 순조의 장인은 김조순 꼭 기억하십시오. 밑줄근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자, 평양 나오죠. 대동강 나옵니다. 미국 상선 나옵니다. 네. 미국의 무장 상선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머너.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 제너럴 셔머너. 자, 한번 써볼까요? 유는 좀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렇게 물결을 해놓은 거예요. 신유박해 병제병 오신척. 유병재가 병이 안 왔는데 오신척했다.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 이 순서죠. 자, 이 중에 이후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건 1811이 우리가 얼마나 차별받는지 알아야 돼요. 순조 때니까 훨씬 전이고요. 임술농민봉기 뭘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몰락양반 유계춘이 주도해서 일어나가지고 탐관오리 백낙신의 학정을 비판했잖아요. 학정을. 자, 1862 예. 왕으로 따지면 철종때입니다. 자, 그리고 황사영 백사 사건 어떻게 합니까? 유황오리죠. 유황오리. 신유박해 직후에 일어난 게 황사영 유황오리. 신유박해는 1801년 순조 때입니다. 요때 바로 직후니까 훨씬 전이고요. 어제연이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한 거 이게 뭐예요? 어제연. 신미양요는 미국 함대가 쳐들어온 거죠. 미군 함대. 로저스 제독이 쳐들어왔다. 미국이 쳐들어왔다. 미국은 아메리카다. 어제연이고 어자 들어가는 회 중에 가장 많이 먹는 애 광어 광성보. 요거는 신미양요 때 일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 신에 해당되는 거죠. 제너럴 셔머너고 제너럴 셔머너는 이후죠. 신미양요 1871년 5년 후에 쳐들어오니까요. 제너럴.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몰라도 요게 원인이 돼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고 신미양요 때 항전한 사람이 어제연 장군이고 그 지역은 광송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전체를 몰라도 요것만 알아도 풀 수는 있는 문제. 요거가 3점 안 주고 2점 준 거예요. 자,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판. 자, 원래는 북벌을 추진했던 왕 효종이에요. 효종. 복림대군 청해 벌모로 끌려갔다. 그런데 북벌은 결국 못하죠. 오히려 벌하려고 했던 청이 요청을 해서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를 지원 보냅니다. 효종. 변신으로 우리가 외우죠. 변급 1차, 신류 2차. 조총부대 2번 보낸다. 자, 30번 가라에 들어갈 뻔. 자, 신문이네요. 자, 한성순보 우리 최초의 신문이죠. 어디서? 방문국에서 1883입니다. 난과 변 사이에 독립신문 최초의 한글 신문이고 민간 신문이고요. 황성신문 제일 중요해. 1898 이 정도에 나온 신문인데 황성신문, 제국신문 둘 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쓴다. 대한매일신보 1904년에 창간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 최대로 외우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한 신문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베델. 자, 한성순보 정부에서 발행한 순한문 신문이에요. 맞죠? 네. 한문이에요. 서재필이 주도해서 창간되었어요. 독립신문 맞죠? 네, 정확하죠.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의 사진. 이게 뭐예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네. 1936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일장기를 들었는데 그걸 삭제하죠. 네, 36년. 그런데 황성신문 아니고요. 상업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된 거 대한매일신보 아니고 뭐예요? 한성주보입니다. 주보. 일주일에 한 번. 한성순보 다음에 나온 한성주보가 상업광고가 최초로. 그래서 상관이 없다. 정답은 기역, 니은을 모아놓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가인물. 자, 지부복골 척화해소 끝났어요. 상소 전문가 계시죠? 최익현, 면함 최익현 선생입니다. 제일 먼저 한 상소는 뭐예요? 계유상소. 계유상소는 1873년에 63빌딩에 올라가서 10년간 계셨던 분 누구예요? 흥선대원군 내려오시라고. 고종의 친정을 얘기했던 계유상소. 그 다음에 다시 지부복골 척화해소. 이건 뭡니까? 예, 바로 강화도 조약 1876 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에 반대하면서 도끼를 잡고 엎드려서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어주면 내 도끼로 나를 해야겠소라고 했던 지부복골 척화에서 모두 다 최익현 선생의 상소입니다. 최익현에 대한 이야기로 옳은 것은 최익현 선생 하면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을사의병장으로 활약한 거 아주 중요하죠.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거. 자, 의병은 을미의병 때 처음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을미의병의 이유는 뭐예요? 단발령이다. 을미의병의 이유는 단발령. 을미사변 1895년에 일어나잖아요. 을미사변이. 이때 을미병의 이유, 이소응, 유인석 의병장이고요. 단발령 등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로부터 10년 후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을사의병 10년이 지나서 의병이 생기죠. 이젠 최신식이에요. 최신식. 최익현, 신돌석, 민종식. 그래서 요겁니다.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 의자 들어가죠. 의리를 지킨다. 고종과의 의리를 지켰던 유생 임병찬이 중심이 돼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죠. 주장한 건 뭐예요? 복벽주의. 옛날로 돌아가자. 고종 황제 시절로 돌아가자. 그리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했던 독립의군부. 동시대에 활약했던 다른 독립단체는 뭐예요? 대한광복회, 박상진, 대구에서 출발한 거. 자,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진 사람 누굽니까? 바로 봉봉애국단. 이봉창 의사입니다.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수통폭탄을 던진 분은 윤봉길 의사고요. 두 분 다 한인 애국단 소속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봉창 의사고요.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 1909년에 이재명 의사고요. 13도 창의군을 지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굳이 말하자면 정미의병은 전력이 허 이인영 허위. 총대장 부사령관. 요거는 정미의병의 이야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가상대화 이후 몇 달 전 한성에서 시위대 부대원과 일본의 에비슨 선생께서 다친 부대 군대 해산 명령. 이게 뭐예요? 바로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때 고종의 강제 퇴위가 되고 이제 순종이 억지로 즉위를 하게 되면서 부속 각서가 체결이 되는데 그때 군대 해산 조항이 있는 거죠. 군대가 해산되자 박승환 대대장 같은 분은 자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산된 군인이 정미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전력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국내에 있으니까 서울진공작전이고 이 팀은 서울진공작전이고 바깥에 있었던 부대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 직할부대가 뭡니까? 한국광복군이죠. 그 밖에서 안으로 쳐들어오니까 그거는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한 거예요. 계획한 거고 여기는 서울진공작전 같은 진공이지만 그 두 개를 구분하자 그랬죠. 자, 서울진공작전 전개했다. 13도 창의군이 바로 정미의병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고 최익현 을사의병은 최신식이야. 10년 을미의병 이후로 10년 만이니까 최신식. 요건 1905년이죠. 그 전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난 일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정말 심한 곳이 시마네현고시 제40호 1905년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슬그머니 독도를 불법으로 자기 땅으로 편입합니다. 1900년 꼭 기억하자고 그러죠. 시마네현고시예요. 시마네현고시. 스티븐스가 외교고문, 고문 정치가 시작된 건 제1차 한일협약 1904년입니다. 유인석이 이끄는 부대가 충주성, 유인석, 을미의병의 이소응, 유인석, 을미죠, 을미. 1895년, 훨씬 전.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가운동, 3월 1일. 끝났죠. 3.1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뒤에 보면 다 3.1 운동. 3.1 운동에 대한 설명, 결과가 많이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꼭 세 가지를 기억해 두자.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임정이 수립되는 거고. 두 번째,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무단에서 소위 문화정치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 방식, 독립투쟁 방식이 비폭력 방식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무장투쟁으로 변화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다. 통감부는 1905년에 시작돼서 10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요. 이건 1919잖아요. 굳이 이거랑 맞추려면 무슨 운동?
국채보상운동. 왜 국채? 1907년이니까.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러시아 킬러 단체 누굽니까?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가 러시아 저령도조차 요구 저지했죠. 바로 1896에 시작돼서 1898까지 열심히 활동했던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순종의 인산인을 기원했다. 고3육순,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 운동. 고종의 인산일은 3.1운동.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광주 항일학생 운동입니다. 광주 항일학생 운동이에요. 언제 일어났어요? 광주니까 1929년입니다. 9년. 34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 덕수궁 내에 있는 이 정관허는 전통 강식 여서인데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9번 신참, 이게 바로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에서 단골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요? 최초의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건 언제든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최초의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니까. 지계 하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했다. 정답입니다. 자, 홍범 14조는 어떻게 배워요? 홍의 장군. 예, 원래 홍의죠. 붉은색 옷을 입은 곽재우 장군인데 어린이들 발음이 힘드니까 홍의회에서 홍의 장군회 그 정관장에서 홍삼 제품 나온다 그러죠. 홍의 장군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 공사노비법, 신분제, 과거제 다 폐지되는 건 1가배, 1차 가보개혁. 1894년. 신식군대인 별기군은 언제 창설됐어요? 1880년 딱 떨어지는 1880에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해서 본격적인 개화를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잖아요. 그 대표가 바로 1881에 그 다음 해인 1881년에 일본인 교관을 둔 신식부대인 별기군을 창설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별기군 창설 그리고 구식군인들 차별에 의해서 18 빨리 월급 줘 했던 게 뭐예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이모는 포청천, 이모군란의 결과로 생긴 조약이 재물포 조약,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근대교육기관은 유경공원 언제 설립됩니까? 6이니까 1886이에요. 원산학사는 1883. 이게 최초죠. 대신 이건 사립이다. 난과 변 사이. 제가 막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으시면 개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 자, 경부선과 이어지다. 와, 기가 막힙니다. 경부선. 곧바로 경부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향하게 된다. 올해 1월 경부선이 개통. 이 철도 개통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연도까지 자,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죠. 경인선. 최초니까 1899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부선은 훨씬 뒤인 을사늑약과 같은 해인 1905년입니다. 이게 경부예요. 경부. 그리고 경의가 바로 그 다음 해인 1906년입니다. 이렇게 세 연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음 기사가 시기에 보도된 시기, 이건 지금 올해 1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경부선이 개통 1905년의 이야기죠.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4년에 창간됐죠? 이거 맞겠네요. 1905년에도 있겠네요. 이거 정답이네요. 대한매일신보. 경성제국대학 1924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려고 일제가 세운 학교가 경성제국대학.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본다.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 원각사에서 은세계 경연을 보죠. 1908년. 예, 1908년입니다. 요 뒤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통리기무함은 아까 말씀드렸죠. 딱 떨어지는 1880년 훨씬 전이고요. 어린이날 기념행사 천도교 소년회는 192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활동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4년에 창간됐으니까 이 시기인 1905년에도 신문이 있겠죠. 10년까지는 있었으니까. 36번 가종교. 자, 최시형 선생. 예,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입니다. 1대 최재우 그리고 2대 최시형, 3대 손병희까지 이어집니다. 손병희까지. 자, 여기 써 있네요. 손병희, 2대 최시형.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작하자마자 동경대전. 아주 쉽죠. 예. 경전이에요. 동학의 경전. 그래서 동전, 동학의 경전, 동경전, 대만 빼면 동학경전, 동경대전. 하나 더 있죠. 가사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쉬워요. 사로 끝나. 용담유사. 동학의 가사집, 용담유사. 요거까지 기억하십시오. 이거 최시영이 만든 거예요. 항일무장단체 중광단 어느 종교의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 중광단이 발전한 게 뭐예요? 북로군 정서입니다. 대장 누구? 김좌진. 박중빈을 중심으로 이거 어떻게 보죠? 새생원, 원래 서생원 많이 하는데 새생활 운동은 원불교예요. 박중빈 중심
원불교.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배제학당 당연히 선교사니까요. 이건 기독교죠, 기독교. 배제학당 누가 세워? 배제 아펜젤러, 아펜젤러. 네, 1885년. 86년엔 스크랜튼이 이화학당. 자,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 포교가, 이게 조푸수호 통상조약 1886. 아주 제일 늦게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병인 양요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일 늦게 된다. 이것 때문에 포교가 허용된 거,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천주교 의민단을 꼭 기억하자. 청산리 대첩 때 활약했던 무장투쟁부대,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 의민단 기억하자. 조선 태영령 끝났죠. 조선 태영. 조선인에게만 태영을 적용한다. 1910년대 무단 통치기입니다. 무단 통치기. 무단 통치기 제일 중요한 게 땅 뺏는다 그러죠. 땅 뺏는다. 이 땅 뺏는 걸 어떻게 토지 조사 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토지 조사령으로 하자. 토지 조사령 하면 이 령자들 다 10년대다. 회사령,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자, 여기는 이제 그거는 안 나오고요. 바로 요거네. 제복 입고 칼찬 교사. 헌병경찰제, 그리고 각종 령들, 그리고 이것까지. 암태도 소작쟁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1923년에 시작돼요. 그래서 23부터 24 정도까지 시작되는데, 문제 있는 지주 문제철에게 항거한 소작쟁이. 결국 성공하죠. 소장률 낮춥니다. 자, 그리고 잡지 어린이의 시를 잡지 어린이 1920년대 초반이죠. 천도교 소년에 의해서. 토레 역시, 이 월은 광복한 밝은 달이고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두운 땅이지만 곧 달이 밝으리라 박승희 등이 활약했던 토레 단체 역시 1920년대입니다. 자, 그리고 경성 여자 직공 고무 여자 직공조합의 파업. 자, 농민 동맹, 노동조합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 역시 1920년대.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자, 박상진 나오면 끝났죠. 대한광복회. 뭐 하는 단체예요? 친일 부호들 처단해서 돈 빼앗아가지고 그걸 독립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결세. 1910년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정답 선지. 중일전쟁은 1937에 일어납니다. 1930년대, 31년에 뭐가 일어나요?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 해를 넘겨서 다시 171, 41년에 태평양전쟁.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1937년 직후에 1938년에 뭐가 결성돼요? 바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어떤 의미가 있다? 중국 관내에서 형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의용대. 파리 강화의 대표를 파견한 거.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누가 갔죠? 김규식.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됐다.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신간회의 평행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07년에 시작해서 11년에 해체돼요. 그런데 신간회는 27년에 결성돼서 31년에 해소됩니다. 7171. 평행이론. 신민이냐 간이냐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거 아주 중요합니다. 신민회. 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둘 다 독립협회죠. 1896부터 98까지 활동했던 독립협회의 이야기. 정답은 2번이고요. 39번. 밑줄근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올게. 자, 이 지역은 신안촌에서 끝났어요. 제가 연신 독립운동한다. 연해주는 신안촌이다 얘기했었죠. 예? 북룡은 뭐예요? 북간도는 동정촌. 서간도는 시옷 삼원보.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참고하시고. 자, 그럼 연해주 지역에서를 지도에서 찾아라. 너무 고마운데 이게 너무 쉽게 풀리는. 1점 줬죠. 요 멕시코 맥숭 꼭 기억하시라고. 숙무학교 이근영.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조선사 연구는 사회자. 자, 요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랬죠. 백남운의 조선사회 경제사. 우리 조선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식민사학에서 자꾸 정체성론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계속 진화해왔다. 계속 발전해왔다.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한 것이 바로 백남운의 조선사회 경제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 불교 유신론 한용운이고요. 유교 구신론은 이응식 박은식입니다. 조선사 편수에 요거 일제, 요거 식민사관이라고 그랬죠. 여기 친일파, 이완용 등 굳이 사람을 대라고 그러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죠. 조선사 편수에는 일제 쪽이에요. 식민사학. 진단학회, 실증주의 사학 진단학회
이 병을 진단하죠. 이 병도고요. 손을 진단했다. 손진태. 민족을 역사소설의 중심, 독사신론 신채호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신채호.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여러 가지. 41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밑줄 근 이 시기. 계례마을 싸우고 있다. 중일전쟁이요. 중일전쟁 1937이죠. 당연히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의 이야기로 만든 것은, 자, 몸빼 착용을 권장한 애국반. 이 애국반이 대표적인 30년대 우리 백성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말단 조직이 애국반이죠.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이름처럼 보이니까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1번이고, 경성제국다 계속 나옵니다. 이거 연도 하나 정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1924. 1924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학교. 자, 그리고 태형, 조선 태형령 10년대 무산 통치기. 원산 총파업 어떻게 외우자? 원구단이다. 원산 총파업은 원구 29. 1929년입니다. 환구단의 다른 말 원구단으로 20년대.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 안창남 우리 최초로 고국 방문하는 비행을 했던 분이고, 이분 나중에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분이죠. 중국으로 망명해서.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비행기가 올 때 이렇게 뒤에 모양이 이렇게 22. 1922년에 고국 방문 비행기 뒤에 연기. 42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 자, 이분 오광선 선생은 이렇게 해서 대한독립군단의 중대장으로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만주사변 언제 일어났어요? 1931년입니다. 일어나자 뭐의 총사령관 지청천과 함께 중국군과 연합했다. 지청천 사령관이었던 지독한 쌍대사, 이걸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호로군과 연합했고요. 지청천 장군이 사령관이고, 한국 독립군입니다.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자, 한국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 뭐가 맞아요? 이거죠. 한국 독립당의 부대가 독립군입니다. 북만주 지역, 북쪽이고요. 남만주는 누구예요? 양조혁은 남쪽의 영흥이다. 양조혁. 양세봉 장군이 지휘하는 조혁, 조선혁명군이 바로 남만주 의용군과 연합했고, 영능가 흥경성 전투에서 요거 영능가 전투에서 의용군과, 요게 바로 조선혁명군이죠. 양조혁은 남쪽의 영흥이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거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몇 부대. 그리고 미국과 연계 국내 진공작, 국내니까 국내.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이고요. 국내는 바깥에 있던 바로 충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 아주 중요하다 그러죠. 국내 진공작전 했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도 투입이 됐고요. 미국 OSS와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이게 연계했다는 게 OSS와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지만, 일본이 만세를 부르는 바람에, 패망하는 바람에 시도는 하지 못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 이게 뭡니까? 1938년에 조선의용대입니다. 김원봉 단장이 설립한 조선의용대, 어떤 의미가 있다?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 43번 가인물. 항복전엔 정보청과 엔도 등이 법과 일본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운형 선생한테 그 해방 이후에 일본이 뭔가 이렇게 협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좀 갈 때 뭐 좀 해줘라. 뭘 지켜줘라.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로 하죠. 건준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우리가 해방 이후 할 때 건모 1만 합의해. 이게 바로 건준이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조선 건국 동맹에서 해방 이후에 바로 이걸로 바뀌죠. 건국준비위원회. 근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거 안 되겠다. 좌우가 합작하자. 좌우합작위원회.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바로 중도 좌파 여운형, 중도 우파 김규식이 함께한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가인물, 여운형,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지문에 나왔고요. 그렇다면 선지엔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죠.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 히읗 안창호.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건 수많은 국어 학자들이죠. 조선어 학회 사건은 42년에 일어납니다.
예? 그 언어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독립운동 세력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자, 그리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에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고 재헌헌법에서 가장 강조했던 두 가지 법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법, 행위자 특별처리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반농귀륙. 이건 48년, 49년의 일이고요.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이끈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초기에 이승만. 우쪽이죠. 44. 가전쟁. 당시 끊어진 대동강철교. 유엔군 나오고요. 중국군 나오고요. 한파가 몰아진 다리. 이거 다 6.25 전쟁의 이야기죠. 6.25 전쟁 어떻게 해요? 재채기, 재채기로 시작해서 낙상중 철퇴 맞아서 발포종 먹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한방치료 받으러 간다. 이걸로 한다 그랬죠. 재채기하고 한방치료는 6.25 전쟁 전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아니다. 재채기 에치슨 선언이고요. 한방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자, 가전쟁 중. 그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재채기하고 얘는 아닌 거예요. 한방은. 딱 보니까 에치슨 재채기죠. 에치슨 이거 아니에요. 빼야 돼. 전쟁 중에 전쟁 전이고요. 그다음 인천 상륙작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그게 건모일만 합의할 때 뭐잖아요. 이거는 해방 직후의 일이기 때문에 훨씬 전이죠. 정답은 니은. 인천 상륙작전이 이게 낙상할 때 상이 인천 상륙작전이고 부산에서 발췌개헌이 통과되었다. 발포종 먹을 때 할 때 이게 발췌개헌이죠. 6.25 전쟁 중에 1차 개헌이 되는 거죠. 니은과 디귿 정답 3번입니다. 밑줄 그은 당시 헌법. 자, 자료는 당시 헌법의 유지 반대냐 찬성이냐인데 국민투표를 3개월 뒤 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 영장 없이 체포하는 대통령 긴급조치권 나오면 뭐예요? 유신헌법입니다. 유신. 박정희 정부 72년 10월 유신이죠. 자, 국민방위군이라는 건 뭡니까? 6.25 전쟁 중에 중공군이 투입이 되자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 더 합시다. 그래서 이게 50년 6.25 전쟁 중 한 12월 중에 국민방위군이 소집돼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승만 정부. 개성공단 착공, 개성공단 조성 합의는 김대중, 착공은 노무현 정부. 이건 한참 현대고요. 미소공동위원회를 미소공동회, 건모일만 합의해 이승만 정부 수립 전이죠. 45년 8월에 해방이 되고요.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전까지의 과정, 건모일만 합의해 읍소총, 삼엽총 있다고? 재정순이야? 할 때 정이 바로 정부 수립이니까 그 전까지의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아직 수립되기 전 해방 직후 모습. 남북 기본합의서 비 오는 시기를 뭐라고 그런다? 우기. 노태우 정부가 기본합의서다. 이건 노태우 정부죠.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 헌법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이 되고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다. 이게 정확하게 유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6번 가민주화운동. 자, 호원철폐가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다만 1980년 5월에 경험과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통해 저기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에 일어났고 그런 다음에 당시 뭐 이렇게 했는데 국민평화대행진 9호 요게 이제 6월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 요게 5.18 민주화운동 때 교훈을 얻었고 이제 1987 6월 민주항쟁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은 겁니다. 자,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것은 굴욕적인 한일 국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63 빌딩에 올라가면 일본이 보인다. 한일 국교 이건 63 시위라고 했죠. 박정희 정부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게 바로 9차 개헌이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이게 언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했잖아요.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시민군 얘기 나온다. 시민군이 계엄군에 대항했고 자발적으로 시민군이 조직됐다.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80년에. 삼선개헌 반대 범국민. 자, 삼선개헌이라는 거는 딱 우리 세 번 대통령 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있지만 삼선개헌이라고 이름 짓는 건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 개헌입니다. 그래서 369 69년에 일어난 삼선개헌이고 6차 개헌이에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69년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6월 민주항쟁하고. 대통령 중진세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 우리 헌정사상
딱 한 번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가 된 적이 있다. 그게 언제예요? 바로 장면 내각 때. 그 전에 허정 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통해서 3차 개헌은 삼간내양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삼간내양.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내각 책임제이고 양원제 국회.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건 이게 3차 개헌입니다. 언제? 허정 과도 정부 시기에. 가정부 시기. 노동제협 대의원 YH 무어영 나오면 뭐예요? YS가 활약했던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여성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에서 제명됩니다. 네, 제명이 돼요. 이게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그 제명이 되니까 김영삼 그 당시 신민당 총재의 정치적인 고향 경남, 특히 부산 마산 지역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부마항쟁이.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이고, 이거에 처리를 두고 이 얘기하다가 차지철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의 왼팔 오른팔이었는데 결국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죠. 그게 바로 12.6 사태예요. 이래서 유신은 종식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박정희 정부 말기의 이야기고요. 자, 이 시기에 있었던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요거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전두환 정부입니다. 정부에 비해 경향신문이 폐간된 거, 반농기륙 발사보조 경부사 할 때 바로 경향신문 폐간 59년입니다. 이승만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전두환 정부. 자치대 등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거 김영삼 정부입니다. 일부 시행된 건 그전 노태우 정부고요. 긴급조치 3.1 민주구국선언. 6.3 시위는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 반대. 박정희 정부. 76년의 일이죠. 정답은 박정희 정부니까요. 5번입니다. 자, 현대는 그 정부에 있었던 일들, 특히 기출 선지로 나오는 걸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딱 그 틀이 생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정부는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건 이제 김영삼 정부의 IMF 구제금융 지원 사건이네요. 이게 어딘가요? 여기는 노사정위원회는 그거 IMF 갚으려고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한 거고, 서울올림픽 개최는 88이죠. 땡은 다 노태우 정부죠. 77 선언, 88 올림픽, 요 노태우 정부. 여기 김대중 정부. 요 사이가 김영삼 정부. 정답 4번. 농지개혁법 반동기륙 이승만 정부. 한일 기본조약 6.3 시위 박정희 정부. 100억 달러 세븐세븐 1977년에 박정희 정부. 요거 했고, 노사정위원회 김대중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한미 FTA가 체결된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발효된 건 이명박 정부. 한칠레 FTA가 체결된 건 김대중 정부. 발효된 건 노무현 정부. 자, 49번.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보. 자,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청산했다. 자, 역사 바로 세우기. 잘못된 역사들을 바로 세우겠다는 일을 한 정부가 어디예요? 역사니까 영삼입니다. 영삼 정부. 그 대표가 바로 하나회 청산이죠. 아까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건 김대중 정부고요. 발효된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100억 달러 세븐세븐, 럭키 세븐세븐 박정희 정부. 7.4 남북공동성명이 72년 박정희 정부 때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자, 이 분위기 이끌어서 대통령에게 큰 힘을 달라 한 게 바로 유신이에요. 72년 10월 유신. 요 같은 해에 7.4 남북공동성명 유신 다 이루어집니다. 박정희 정부고요. 북방외교 77 선언 홍소중과 수교 노태우 정부. 마지막 거창 사건, 이게 바로 6.25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역시 역사를 그때 혹시 잘못된 분들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거 바로 김영삼 정부입니다. 많이 나오는 선지는 아닌데 역사 바로 세우기와 연결하면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소거법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많이 나오는 선지가 아니니까 3점을 준 거예요. 마지막 50번. 저는 지금, 자, 요거는 뭐 지역사네요. 경포대 어디 있어요? 경포대.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여행도 다녀봐야 되고, 여행을 못 간다면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우리 한국의 각 지역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경포대는 아시죠? 다들 강릉에 있잖아요. 강릉. 신사임당의 고향 강릉.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 강릉 경포대.
이거 뭐 이런 걸 문제로 주네요. 예. 근데 요즘 분들이 모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2점씩이나 주고. 예. 자, 다른 선지들이 또 중요하죠. 무령왕릉 송산, 부능 공송, 공주입니다. 공송. 능산리는 부여, 송산리는 공주, 백제. 어제연 부대, 이거 신미양요, 아메리카, 어제연, 어자 들어가는 가장 흔한 곡이 광성보. 이거 다 강화도에 있는 거죠.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 합천 해인사지, 합천 해인사. 삼별초가 활동, 항파두리 제주. 제주에만 있었던 거 아니죠. 진도에도 있었죠. 진도의 용장성. 그 전에 강화. 이렇게 삼별초는 강화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로. 자, 이렇게 해서 3회를 마쳤습니다. 점점 이제 여러분의 내공이 쌓여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2회 정도 더 푸시면 이제 정말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